형이랑 붙자. 형구의 형입니다. 오늘은 다른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어휘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어휘 암기법 짜잔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휘 암기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저도 계속 어휘를 암기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어제 봤던 거 까먹고 오늘 본 것도 까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공무원 준비할 때 어떻게 어휘를 공부해야 하는지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공시 영어에서 어휘를 어떻게 암기하는가.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할게요. 어휘 수준에 따른 범위를 알고 암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공무원 준비하는데 어휘의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단계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중심을 먼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무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필수 어휘가 있어요. 공무원 필수 어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필수 어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공무원 필수 어휘라고 하는 건 사실 수능 어휘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수능 어휘보다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 이 공무원 필수 어휘보다 한 단계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고3. 또 이럴 때 또 한자 한번 또 써줘야지. 고3이나 수능 수준의 어휘가 되겠습니다. 고3 수능 수준의 어휘가 요게 조금 더 낮은 단계예요. 약간 좀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가 있나요? 물론 있죠.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래서 고1, 고2입니다. 고1, 고2 수준의 고1, 고2 수준 어휘가 그거보다 분명히 더 쉬운 어휘겠죠. 이거보다 더 아래 있나요? 물론 있어요. 중학교 영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범위로 놓을 때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2, 고3 수능, 그 다음에 공무원 필수. 그러면 공무원 필수 위에도 있나요? 네, 있어요. 공무원 필수 위에 어떤 어휘가 있냐면 공무원 고난도라고 할게요. 공무원 어휘이긴 한데 공무원 고난도. 공무원 고난도 어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비하시는 시험이 9급이라고 하면 이제 9급은 여기까지는 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9급은 여기까지는 커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 커버가 뭐냐? 이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9급 수준은 여기는 반드시 커버가 돼야 되고, 이제 공무원 고난도를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7급과 8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휘가 많이 어렵거든요. 예. 가끔 8급 국회지 같은 거 보면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어휘 시험에 나오곤 합니다. 그걸 이제 맞히느냐 틀리냐는 또 좀 다른 문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7, 8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수준이 비어있는가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준만큼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어휘 수준에 따른 범위를 알고 암기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는 9급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경찰 영어는 또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경찰 강의를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찰 영어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또 요청하신 분들이 많으면. 이게 첫 번째, 어휘 수준에 따른 어휘를 범위를 알고 암기하자,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단 내가 모르는 어휘는 책을 통해서, 어휘집을 통해서 쫙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쭉 보신 다음에 한 번 익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리고 암기를 해야 돼요. 가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휘 책을 제가 한 페이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여기에 쫙 단어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 외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가려서 우리말 뜻을 가리고 영어 단어만 보고 바로 뜻을 우리말로 뱉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스펠링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발음도 엄밀히 말하면 묻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묻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를 보고
우리말 뜻을 뽑아낼 수 있는가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의 암기의 형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뜻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vert가 뭐였더라? avert 뭐지? 잘 모르면 다시 한번 살짝 보는 거예요. 눈이나 생각 따위를 돌리다. 제가 오늘의 단어에서 다뤘던 그런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봤으면은 다시 가리고 또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으면 살짝 다시 한번 꺼내봤다가 근데 그렇게 살짝 꺼내보는 어휘들은 반드시 여기 체크박스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게 한 번에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임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내가 모르고 있는 단어의 구분이 되고 아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 위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 절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체크박스를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휘책엔 회독. 사실 회독이라는 개념이 영어에선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예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독해 문제 풀어봤는데 그걸 막 모른 척하고 다시 풀어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어휘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휘책은 보통 데이 6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 보고 다시 주기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시험장 가기 전까지 최소 4회독 이상은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독을 하시는데 그 회독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3회독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회독과 2회독과 3회독은 조금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왜냐면 1회독 같은 경우에는 뭘 위주로 하셔야 됩니까? 표제어 위주로 하셔야 돼요. 표제어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 표제어와 나와 있는 표제어의 뜻 여러 가지가 있으면 최대한 여러 가지 암기하시고 거기에 당연히 품사까지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1회독 하실 땐 뭔 하지 않으셔야 되냐면 동의어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독을 하고 나면 2회독 때는 뭘 같이 보시는 게 좋냐? 이때는 파생어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파생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봐서 어휘를 조금 풍부하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고 3회독 이후부터 뭘 보시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동의어와 반의어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3회독 할 때 동의어의 한 절반 수준 정도 보시고 마지막 4회독 혹은 5회독 하실 때 그때 전체 동의어를 다 확인해 보시는 것. 그게 회독에 따라서 이 어휘책을 최대한 뽑아먹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 가지까지 봤는데 여러분이 특히 안 외워지는 단어를 어떻게 암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휘책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avert라는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잘 안 외워지면 그 어휘가 잘 안 외워질수록 얘랑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뜻도 여러 가지를 보시고 그럴 때 예문도 한번 보는 거예요. He averted his eyes. avert one's eyes 이렇게 쓰는구나. 이 단어랑 친해져서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외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강분들 이름을 되게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외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예문을 외우는 것처럼 뭔가 좀 문장을 만들어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어휘라고 하는 건 자리에 앉아서 외운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원래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보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외워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휘마저 자리를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 활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반드시 일상의 영역에서 암기를 생활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이거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서 첫 번째 보시고요. 점심 먹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세 번째, 그 다음 집에 가는 길에 네 번째,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네 번째. 여러분 자기 전에 어휘 암기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리고 우리 잠자는 동안에 무의식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의 마무리를 어휘로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외워야 하는 어휘의 수준을 알고 그 범위에 따라서 암기한다. 그 다음에 한번 익히고 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가리고 손으로 가리든 다른 책으로 가리든 페이지를 접어서 가리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가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독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한다. 1회독은 표제어만, 2회독 때 파생어, 3회독 때부터 동의어를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상의 영역에서 암기를 생활화해야 된다. 제가 이걸 다이어트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0층에 사는 사람은 자연 다이어트가 되죠. 왜? 집에 가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휘를 나의 일상의 영역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내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휘 암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공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남이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하루에 정말 무의식적으로 1시간 반씩 어휘를 암기한다? 그럼 그거 일주일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곱해보세요. 대략 뭐 한 9시간 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앉아서 9시간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게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휘 암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고요. 우리 오늘 준비한 형구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